네, 그렇지 않아요. 자, 빠이님, 부동산을 모아가는 것, 파는 것 아님. 이 말이 전통이긴 하죠. 네, 근데 그 모아간다는 건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일단 풀려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뭐 재산세든 양도세든 그런 혜택이 있으면요, 모아가는 전략이 또 필요해요. 예. 향후 또 장기적으로 또 한 8년짜리 임대사업자 생기잖아요. 8년 동안 쭉쭉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8년이 종료된 시점부터 하나 둘씩 매도를 하면은 또 괜찮다. 이런 거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카카님 반갑습니다. 자, 리더리님, 주생 반가. 네, 반말하지 마세요. 네. 반말하지 마세요. 네. 조스님 반갑습니다. 네, 허방님 반갑고요. 연희님 반갑습니다. 네. 비자님께서 충분한 시드머니가 없을 때 요즘 같은 금리 인상이 되면 폭망이죠. 이렇게 하셨고요. 네. 회사님, 원래 지나고 나면 그때 이럴 걸 하죠. 이렇게 하셨고요. 네. 자, 그리고 정명수님, 종잡을 수가 없네요. 네. 자, 빠야님, 역시 뻥튀기 파코님이시군요. 제 구독자를 뻥튀기 해주신 분이시죠? 네. 민선님 반갑습니다. 태선님,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얼공모드님, 네, 열공모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내일 그러면 어떤 규제가 풀릴까요? 취득세 중과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이내로 풀릴 거예요. 일단은 조정지역부터 풉니다. 왜? 조정지역이 다 풀렸는데도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 취득세 중과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이런 명분이 쌓인다고요. 정부는요, 여러분 일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요, 압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측과 노조, 서로가,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측은 비용 절감이고, 매출 증대 아닙니까? 노측은 뭡니까? 임금이 올라가야 됐고, 안전한 일터, 그게 노측 아닙니까? 서로가 저마다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조율하고 밀고 땡기는 이 조율 과정 중에서 서로가 명분을 쌓아준다는 거예요. 명분을요. 노조가 파업을 합니다. 그거는 임금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이 회사가 임금을 올려주기 위한 그 명분을 쌓아주는 겁니다. 자, 일 잘하고 있는데 누가 임금 올려줍니까? 왜? 회사는 목표가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예요. 그래서 이익이 극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거, 사회에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정부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정부에서는요, 결국 규제 다 풀려고 할 거고요. 야당에서 결국 절대로 지금 취득세 중과 푼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풀어줍니다. 절대로 안 해줘요. 그러면 야당이 또 설득을 당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뭐 부자 감세다, 뭐든, 뭐 투기꾼 양성이다,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장에 명분이 쌓이려면요, 일단 조정지역부터 다 풀어주고, 투기 과열지구 다 풀어줬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건설사들 도산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건설사가 우파만 있습니까? 우파만 있어요? 좌파도 있어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데, 민주당 야당에서 전라도 건설사 다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여당에서 경상도 건설사 죽게끔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건설사의 그 자금이 돌아야지 대한민국이 돈맥 경화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사가 없으면 대한민국 돈이 돌아요? 불가능합니다. 금융이 돌려면요, 건설사가 아파트 공급을 계속 해야 돼요. 자, 우리 뭐 우약고 TV님께서 뭐 우약고 연애 강퇴할게요, 강퇴. 자, 여러분, 건설사에서 대한민국 건설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건설사가 죽을 수 없는 이유는요, 자, 금융이 어디 있어요? 금융의 허브. 여러분, 대한민국 금융의 허브가 어디 있어요? 은행들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자금은요, 서울에서 나옵니다. 저기 태백에 금융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금융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시멘트 더 캐면은 금융이 돌아요? 아니에요. 무언가를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를 지어야지 그 지역에 돈이 들어간다고요. 자, 태백이라는 도시, 소도시에 아파트 1000세대 지어보세요. 아파트 1000세대. 취득세가 1%만 하더라도 1000세대면 얼마예요? 한 채는 3억하고 한 채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1000세대
얼마예요? 예? 얼마냐고요. 산수 빨리 안 됩니까 혹시? 예? 천세대면요 3억이잖아요. 3억. 예? 3억의 세수가 들어온다고요. 어디로요? 지자체로요. 지자체로 세수가 300만원씩 천세대가 들어온다고요. 취득세로. 그리고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매매. 취득세 계속 들어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재산세가 들어옵니다. 재산세. 금융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고 지자체가 이 아파트 재산세하고 취득세 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먹고 산다고요. 아파트가 올라보세요. 뭐가 됩니까? 자동차를 사잖아요. 차를 산다고요. 차를 사면 뭐가 일어납니까? 자동차세를 냅니다. 어디요? 지자체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수도에 있는 그 금융을 태백이라는 소도시에 땡겨오기 위해서는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 간단한 논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뭐 거짓말해요? 제가 어려운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간에 이제는 DSR 빼고 조정지역 다 풀어줄 것이고요. 네, 다 풀어줄 것이고, 자, 아무튼 DSR을 좀 풀어주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15억 넘는 것도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 9억일 경우, 분양가가 9억일 경우 지금 중도금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 그것도 아마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곤 합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풀어주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000명이라는 이 시장에 1000명의 플레이어가 있다면요. 그 중에 997.5명은요, 관심이 없어요. 997.5명은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2.495명. 맞나요? 2.495명 맞나? 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0명 중에 0.5명 정도만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0.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9.5명은요,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999.5명 중에서 한 1.5명 정도는요, 여러분들처럼 매일 밤 저와 같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크게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같은 소수의 0.5명 가지고는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규제 다 풀렸다,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0.5명이라고요. 네, 대부분의 1000명 중에 한 600명,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지만 대세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에 재건축 조합 있죠? 재건축 조합. 생각해보세요. 재개발 조합원보다 재건축 조합이 보통 적습니다. 네. 왜? 아파트는 500세대, 600세대, 많아봐서 1000세대 아닙니까? 그게 재건축 조합이 적은데, 네. 재개발은요, 워낙 넓은 면적에 각종 강형의 다른 소유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일반적 조합원이 더 많아요. 근데 재건축이 조합원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의견의 합치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요, 저기 상가 조합원들은 가가지고 빠다치고, 네, 폭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재건축돼서 저기 한강변에 아파트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이 소수의 인원, 아무튼 간에,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의견의 합치가 잘 되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매수를 하려고 들어와야지만 다시 대세 상승, 회복을 먼저 해야겠지만, 회복기로 이제 턴어라운드, 방향을 돌릴 수 있으나, 소수 인원들이 규제에서 풀렸다 해서 자기가 투자를 한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없어요. 자, 비자님, 1000명 중에 0.5명이라니 정말 소수 인원이네요. 제가 볼 땐 죄다가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비자님, 내 주변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는. 왜? 이 방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나 만약 내 주변에서 전부 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장에 가보세요. 직장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너 부동산에 관심 있니? 응? Are you interested in real estate?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그렇게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관심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너 테슬라에 관심 있어?
역으로 묻겠죠. 아니, 나 테슬라 관심 없는데? 거봐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예. 주식 투자를 해야지 무슨 그 부동산 투자야 이렇게 하는 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미국 사람들은요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달라요. 대한민국과 투자 방식이 다르다고요. 네,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조현민님께서 구독자 불인입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분께서 집이 안 팔리면 전세금을 계약 만료날 돌려줄 수도 없다고, 부동산 관례가 원래 이렇다고 하는데 다른 곳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요? 부동산 참 어렵네요. 아니요. 네, 전세 만기 되면요 본인이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하면 돼요. 네, 3달 전에 나간다고 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집주인이 3달 전인지 세입자가 3달 전인지 한 달 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머리가 참 많이 굳었나 봅니다. 네, 아무튼 집주인은요 전세 만기나 무조건 돈을 돌려줘야 돼요. 네, 관례 그런 거 없어요. 계약이 우선입니다. 네, 계약상 없는 것은요, 네, 뭐 민법성으로 뭐 관례에 따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 계약 만료날 돌려주지 않으면은 바로 경매 들어가겠다 협박하세요. 일단 내용 증명 보내세요. 또는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네, 내가 이 날짜에 돈이 필요합니다. 네, 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돌려주세요. 돌려주지 않으면 그날부터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연락 올 겁니다. 통사정을 하겠죠. 지금 집이 안 팔려가지고 뭐 어쩌라고, 내 사정이냐고, 대출해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자, 미주로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한 채 팔면 건설사는 순이익이 한 채당 1억씩 남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용님께서 인천 서구 연수 제외 찌라시네요. 그 인천은 좀 풀어줘야 돼요. 네, 풀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피터님께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네, 그래서 실탄을 모아야 해요. 자, S클래스님 오랜만입니다. 네, 전세 세입자 보증금 반환 앞두고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명의자와 실제 세입자 다른 상황인데요. 오늘 법무사에게 전세권 말소 서류가 확보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때 실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해도 문제 안 될까요? 계약을 누구랑 하셨는데요? 네,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 계약한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근데 어차피 전세권 설정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요. 네, 전세권 설정자한테 돈을 돌려줘야지 그 사람이 전세권 풀어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세입자는 점유자이지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네? 세입자는 단순히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저는요 무조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 특히 전세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랑 전세 계약자랑 보통 일치하잖아요. 본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했잖아요. 네? 본인이 그때 지참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세 계약한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겠죠. 네. 실제 세입자가 그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분한테 그분 계좌로 돌려주면 안 돼요. 그냥 전세권이 채권 아니겠습니까? 전세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한테 돈을 돌려줘야겠죠. 네. 아, 전세권자, 이게 또 헷갈리는데,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전세권자가요? 제가 헷갈리네. 용어가 항상 헷갈려요. 네. 계약은 실제 세입자가 했고 전세 설정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죠? 뭐 크게 상관없지만은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전세권 먼저 해제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세요. 네, 본인이 누구한테 돈 받았어요? 실제 세입자한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세권 설정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네, 돈을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겠죠. 근데 그 전에 전세권 설정부터 풀어야 돼요. 네, 그게 선행 조건입니다. 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게 헷갈립니다. 아, 맨날 헷갈려요. 네, 하여튼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데요. 네. 자,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네, 집주인. 네, 죄송합니다. 전세권자가 세입자. 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한 명의자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세입자인 거죠. 네, 즉,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을 했잖아요. 그때, 네, 일단 해제부터. 첫 번째는 전세권을 해제해라. 먼저 해제해라. 두 번째, 계약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피고님, 계약자한테 바로 주기 전에 무조건 전세권이 없어져야 됩니다. 말소되어야 돼요. 그게 선행 조건입니다. 자, 에스컬레스님,
그거 법무사한테 어차피 전세권 해지와 동시에 전세금이 돌려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포도님 감사하고요. 네. 자, 아무튼, 정명수님, 전세 없어져야 합니다. 왜요? 갑자기 왜요? 정명수님? 전세가 왜 없어져야 돼요? 잘 살고 있는데? 네.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 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전세는요, 있어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명수님, 생각해보세요. 자, 전세가 없어지잖아요? 월세가 급등합니다. 월세가요. 네? 미국은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요. 대한민국은요,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낮다고요. 월세 그거 누가 부담할 건데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시비거리 왜 생깁니까?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전세 없어지면요, 대한민국에 못 사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매매, 전세, 월세, 이 세 가지가 서로가 산발이로 지탱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입니다. 왜? 월세가가 치솟잖아요? 그럼 월세가가 어떤 특정한 임계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전세 수요가 바뀌어요. 네? 전세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월세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잖아요? 그럼 언젠가 월세가 떨어진다니까요? 수요가. 네? 이 서로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지금 보세요. 네? 전세 대란 난다고. 갱신청권 만료된 사람들, 2+2 만료된 사람들이 이제 시중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전세 시장, 전세 매물 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월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월세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월세를 선호하니까 전세금이 떨어지잖아요. 네. 자, 전세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세입자 구하기 힘듭니다. 네.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요. 전세 수요가 적어지는 거죠. 그럼 전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어떤 임계점이 되면요, 시장과 균형 밸런스가 맞으면요, 그쪽 전세로 다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인기 많아지니까 월세가 떨어지겠죠. 네. 이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근데 세입자들이 주인한테 스트레스 많이 줍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저는 빌라나 소형 아파트 경매 받아봐가지고 외노자도 내보내봤습니다. 네. 세입자가 외노자 6명 사는 데였어요. 네. 저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 정명수님, 제 유튜브 채널에 주선생 외노자 검색해보세요. 자, 어떤 영상 나올까요? 이거, 네, 잠시만요. 요거 유튜브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임대해준 결과, 네, 요거 있죠? 조회수 몇이지? 3,000회. 이거 보세요. 네.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요거는 아니고, 이거 제가 집을 찍은 게 있거든요? 집 찍은 거. 외국인. 여기 있네, 네. 자, 봅시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외노자 기숙사로 임대해준 소형 아파트 들어가 보세요. 지금 명도하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 박살났잖아요. 집 보세요. 이게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네? 자, 보세요. 어떻게 됐나? 자, 창문 보세요. 이 창문 뭐예요? 곰팡이가 아닙니다. 햇빛 들어온다고 락카칠 해놨어요. 락카칠. 네? 여러분, 이 영상 제가 링크 드릴게요. 네? 댓글 드릴 테니까 이런 거 보시고, 네? 주선생 내공이 좀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세요. 예? 결국은 제가 이거 680만원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깔끔하게 했어요. 네? 깔끔하게. 예? 이거 보세요. 지금 개박살 났잖아요. 이게. 예? 이거 보세요. 초토화. 예? 초토화. 이 중에서 멀쩡한 거 부엌 상하부장, 이거 멀쩡하게 다 뜯어냈어요. 다 뜯어냈고 다 버렸습니다. 비디오폰 다 박살내놨고,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다 썩어가지고 바퀴벌레야. 아이고. 여러분, 저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입만 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방송 보세요. 다 입만 텁니다. 투자 안 해본 사람들, 저기 서울대 나오신 분 있잖아요. 저기 교수님, 투자 해봤어요? 네? 투자 해봤어요? 안 해본 것 같은데? 네? 안 해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네? 치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투자는 투자자한테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톡방에서 스터디 활동을 할 수 있고 제가 매주 내드리는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한층 더 인사이트가 넓혀지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11월 9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